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채널 M&L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신년 특집으로 신년 칼럼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L 칼럼 컨셉이 M&L 운영자의 까칠한 창업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뭐 까칠한 얘기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잡고 그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얘기니까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창업은 언제 해야 할까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다양한 이제 창업 특강들을 많이 듣잖아요. 또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겪어봤을 거예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봐도 여러분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한 4년간, 5년간 어떤 이런 창업 교육이나 보육 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정작 제가 여러분한테 창업은 언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창업은 위험한 거니까 뭐가 됐든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고 해봐. 이런 약간 겁을 주는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상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창업은 언제 해야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M&L 운영자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창업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냥 지금입니다. 이게 좀 되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요. 그냥 냅다 하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나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3년 전에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보통 그 사이에 어떤 흥망성쇠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한 3년이나 5년쯤 지났을 때 대체로 살아남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냅다 지른 사람들이 잘 버틴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고 이거저거 확인하고 고려하고 철저하게 계획 짜고 하면서 창업을 늦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잘 못해서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편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막 100%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창업은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창업을 해서 잘 버티는 분들은 그냥 냅다 하신 분들이 대체로 잘 버텨요. 그게 약간 어떤 거의 차이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조심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질러놓고 거기에서 직접 오는 그 풍지풍파를 일부러 다 맞으면서 스스로 성장을 해나가는 어떻게든 생존을 해나가면서 크는 그런 창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롱런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음에 아무런 지식도 없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를 찾아오게 됐을 때 제가 보통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고 어떤 것이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의 요건으로 보이고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얘기도 해드리고 뭐 인커리징도 조금 해드리곤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제가 하는 얘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창업자나 선배들의 얘기와 다르게 창업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창업자 본인의 결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사실은 일단 냅다 해놓고 사업자 등록부터 해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여태까지 창업을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리냐, 주로 이제 제가 말렸던 케이스 중에서 잘 된 케이스는 막 당장 지금 막 사업자 내가지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럼 이제 잡는 거죠. 야야야, 이게 좀 자금 조달 방법이라 좀 생각하고 정 안되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 좀 바꾸고 시작을 해.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그래도 그 받고 나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가 많죠.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아, 나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1년, 2년, 3년 시간만 까먹고 창업을 정작 못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돼서 하긴 하지만은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못 해가지고 사실은 버티기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의외로 결단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이 M&L 채널 운영하면서 그 겸직 허가 이슈가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시점에 제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시간이 5분이 채 안 됐고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까지가 하루가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그거예요. 물론 제가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그런 고민도 해봤죠. 내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정작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당장 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예창패나 초창패가 없어도 나는 이 뭐 대성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이 사업체를 꾸려나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창업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결심을 했고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경고들을 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봐도 제가 그렇게 납득이 될 만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없어서 그냥 제 한 5년 정도 창업 교육을 하면서 겪어왔던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대충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창업 기업들은 한 100개 기업 정도 된다라고 치게 되면은 그 100개 기업 중에 그래도 뭔가 어떤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해서 뭔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는 보통 1개나 2개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밑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성장 J커브를 그리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4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름 잘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시류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한 1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근근히 기업은 했고 생존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성장 곡선은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버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일을 관철하는데 신념을 관철하는 그런 기업이 한 30개 정도. 그래서 반 정도는 그래도 대체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자질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사람, 멘토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50개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50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원 사업에 의존하면서 진짜 뭐 성장도 아니고 뭐 근근히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거 아니면 못 사는데 또 그거 아니면 또 어디 돈 할 구석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막 매여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뭐 좀비 기업이죠.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사례들도 꽤 있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죠. 뭐 주식을 하건 코인을 하건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커질수록 리턴도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이 리턴이란 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 본인들에게 닥쳐올 위험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위험이면은 그걸 우리가 흔히들 하이 리스크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펼쳐진 드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이 평야 어디에서든 여러분은 분명히 농사를 짓고 여러분의 작물을 키워서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작물을 키워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이 허허벌판에 여러분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크라는 게 녹아있는 엄청난 이제 폭풍우가 여러분의 뒤에 이렇게 불이 닥쳐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비로소 한 바퀴 돌아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저기 오는 저 폭풍우가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폭풍우구나.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예측조차도 안 되는 그런 폭풍우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포기나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창업 어떤 뭐 컨설팅이나 창업교육 같은 그런 특강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이 리스크를 지면서 하이 리턴을 얻어낸 기업들이에요.
100개 중에 1개 정도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나 정도 튀어나가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1개도 안 돼요. 제가 아까 100개 기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창업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그 대표의 마인드나 흔히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제대로 돼 있어서 이 풍지풍파를 견뎌낼 정도의 어떤 역량이 없고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하지 않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에 좌초되는 그런 경우를 봤죠. 제가 창업 교육에 가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로 제가 가끔씩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교수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 꿈과 희망을 줘야지. 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창업하지 말란 얘기냐. 근데 실제로는 이 얘기가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100개 기업 중에서 성공하는 1개 기업도 봤지만은 힘들어하는 99개 기업을 다 봐온 사람이거든요. 그 99개의 사례를 봐왔고 앞으로 이 사람에게 닥쳐올 어떤 위기라든가 문제점들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100개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나 나머지 99명은 뭐 어떻게든 살아남든 뭐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전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체로 창업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거나 할 때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여러분한테 창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창업을 한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굉장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한테 나 힘든 거 안다. 우리 힘든 거 다 아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기죽이는 거밖에 더 되냐라고 하는 분들 치고 사실은 그냥 본인이 그냥 그 혼자서 이거 하느라고 돈 벌기 힘들어서 그냥 푸념을 하는 거지 그 뒤에 오는 그 폭풍 오는 경험도 안 해본 거죠. 실제로는 그냥 당장 지원 사업이 끊기고 당장 매출이 안 나오니까 힘든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번에 뭐 매출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번에 직원 인건비를 얼마를 줘야 되고 뭐 이번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번에 무슨 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네.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 사람, 시간이라고 얘기했고 사람과 시간을 벌충할 수 있는 건 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돈과 다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멀리에서 폭풍우가 오고 있지만은 그 폭풍우의 바로 앞에 나와 같이 이 폭풍우를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의 밑은 조금 바라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리턴이라고 하는 요소는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파트너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원들도 아니에요. 파트너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멘토, 컨설턴트,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같이 리스크를 지고 걸어가보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리턴을 조금씩은 가져갈 수가 있고 리스크를 조금씩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이런 뭐 앞으로 닥칠 폭풍우가 됐고 뭐가 됐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미 실행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딤돌 같은 그런 지원 사업 마무리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분들, 그런 지원 사업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선택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그 선택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단 하나도 없고요.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한테 컨설팅으로 오거나 상담을 오게 된다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건 좋은 걸 크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지난 2, 3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해오셨고요. 그 노고 자체는 절대로 빗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막 들어오는 시점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으니까 제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딱 하나였거든요. 왜 죄진 척을 하냐? 네가 거기서 놀고 온 게 아닌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난 2년 3년 동안 절대 놀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이 해왔던 걸어왔던 그 길 자체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먼저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여러분보다 늦게 창업을 생각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일찍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단은 존중받아 마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대한 충분한 자양분이 돼서 조금 더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막판이 되니까 갑자기 말이 좀 꼬이네요. 예.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는 많은 행운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그 많은 하는 일들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 한 곳에 한 길 한 길에 채널 M&L에 굉장히 좋은 행운의 기운을 모두 다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이 채널 M&L 구독자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